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지, 누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고 우리는 그들의 스타일과 겉모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더 조용하고 묵묵한 길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의 컨설팅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한 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CEO도 아니었고 최고 경영진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여러 부서를 완전히 탈바꿈시켰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제품들을 출시했으며 모든 평가 지표를 압도적으로 초과 달성하는 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직속 부하들을 제외하고는 회사 내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럴이 된 링크드인 게시물도 화제가 된 테드 강연도 잡지 표지 모델로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1년 내내 일관되고 집중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제가 가는 곳마다 발견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다른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주식 종목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조용히 앉아 연례 보고서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여성 창업가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신의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에는 다른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탁월함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백 명의 조용한 성취가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성공의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찰은 여러분이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가장 요란한 성공담들은 종종 가장 따를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꽤나 대담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할 뻔했던 수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인스타그램 성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 즉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보여줍니다. 멋진 자동차, 해변이 보이는 사무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명언들. 이것들은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떠벌리던 사람이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초신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초신성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지만 그만큼 빠르게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수록 그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진짜 성공은
끊임없이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성을 가치보다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인정을 우선시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튼튼한 기초를 쌓는 대신 페인트 색깔부터 고르며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완벽한 게시물을 만드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실제로 그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쓰는 1시간은 당신의 사업을 관리하지 못하는 1시간입니다. 둘째, 집중력 비용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흐려지고 우선순위는 뒤바뀌며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비용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화려한 성공 사례를 따라 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자신만의 진정한 성공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시장, 고객, 동료들은 일마일박에서도 당신의 비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온라인에서 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침 루틴에 대해 포스팅하거나 성공의 비결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공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진정한 성공은 거대한 참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꾸준히 뿌리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를 뻗으며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은 묘목 옆에서 셀카를 찍느라 바쁠 때 이 조용한 성취가들은 묵묵히 씨앗을 심고 인내와 정밀함으로 그 성장을 돌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영원한 성취를 향한 자신만의 여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지만 비범한 성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딥워크, 즉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도로 집중된 방해받지 않는 노력을 말합니다. 모든 분야의 위대한 성취가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가장 큰 공통점은 IQ도, 배경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시간 동안 깊고 집중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딥워크를 하는 동안 당신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작업에 강렬하게 집중하면 뇌의 신경 경로가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미엘리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낡은 구리선을 대신해 뇌 속에 초고속 광섬유 케이블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딥워크에 몰입할 때마다 이 신경 경로는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며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딥워크 상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제부터 딥워크를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딥워크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요소, 즉 환경, 시간,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간 관리자였던 루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력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메일, 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로 가득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2시간을 파워아워로 정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오직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만 집중했습니다. 휴대폰도, 이메일도, 어떤 방해 요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에 몰두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녀는 부서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그녀는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버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타임 블로킹으로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 아침인 당신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디버크 성소입니다. 둘째, 당신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가능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닫아두세요.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디버크만을 위한 특정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집중력 근육을 훈련시키십시오. 처음에는 30분의 방해 없는 작업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45분, 1시간, 2시간으로 늘려가십시오. 다른 모든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루에 단 4시간만 일하면서 100만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그 4시간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서핑, 잡담 없이 순수하게 방해받지 않는 딥워크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만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작업을 전환하고 알림에 반응하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3분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작업을 전환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고 있습니까?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1시간의 디버크가 3시간의 얕고 방해받는 작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지키듯 자신의 집중력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력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통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디버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집중력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꾸준히 그 자리에 나타나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속적인 성취의 토대라고 여기는 조용한 성공의 5가지 기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연구한 모든 위대한 업적을 지탱하는 내력벽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것과 전략적인 것을 혼동합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전략적 사고는 매일 스스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가? 체스 마스터의 사고방식이라는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스 마스터는 다음 한 수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체 게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패턴을 읽으며 도전을 예상하고
여러 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매주 전략적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움직임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타고나는 기술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근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규율 잡힌 실행력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꿈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아이디어는 흔하지만 실행은 드뭅니다. 그리고 규율 잡힌 실행력은 다이아몬드만큼이나 희귀합니다. 성공은 루틴을 사랑하고 예측 가능성을 사랑하며 특히 하기 싫을 때에도 매일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규범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약 35,000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시스템과 루틴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상적인 결정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운동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껴둡니다. 규율 잡힌 실행의 핵심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이고 응용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학습을 격렬한 스포츠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해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배운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평균적인 CEO는 1년에 6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 넘는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락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네 번째 기둥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네트워킹 파티나 명함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깊은 관계 자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 은행 계좌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입금을 합니다. 가치를 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을 공유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소개해줍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정의나 인연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개인적 탁월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10센트짜리 사고방식으로는 100만 달러짜리 사업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이 5기둥이 함께 작동할 때 막을 수 없는 힘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성공과 지속적인 성취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가장 큰 전투는 시장이나 경쟁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귓가에,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의 내면의 게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비범한 성취가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재능도, 자원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집중하고 결단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키워지는 것입니다. 저항과 압박,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 당신은 상황에 맞춰 기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성 지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이 진정으로 뛰어난 분야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성공 방정식을 이해합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당신의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능숙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판단 없이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런 다음 상황을 재구성하십시오.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에 기반하여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면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뇌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아닌 성취를 위해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성공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죽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성취가들은 좌절이 멈춤 신호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고무공 원칙입니다. 더 세게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 오릅니다. 좌절에 직면할 때마다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이용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조용한 성가들은 좌절에서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마이크로 습관 방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큰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한 문장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통의 영업 전화를 거십시오. 몸매를 가꾸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의 푸시업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 작은 약속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모멘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거의 한 문장,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푸시업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라면 의식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매일 아침 성공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10분간 전략적 침묵의 시간을 갖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최소 20분 운동하고 그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면 그것은 개선됩니다. 하지만 결과만 측정하지 말고 활동을 측정하십시오. 은행 계좌는 당신의 재정 습관의 후행 지표이고 체중은 건강 습관의 후행 지표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일 활동을 측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성공 원칙 중 하나인 조용한 행동의 복리 효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극적으로 과대평가하지만 1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극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홈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주 꾸준히 쳐내는 안타에 관한 것임을 압니다. 매일 단 1%씩만 개선된다면 1년 후 당신은 37배 더 나아질 것입니다. 365%가 아니라 37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이룰 모든 주요한 성취는 당신이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취했던 작은 행동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절대 2번은 놓치지 않는다는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루를 놓치거나 운동을 거르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2번 연속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원칙, 전략, 통찰은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영감을 받은 채로 있다가 결국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범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성공으로 가는 조용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열고 내일 아침 당신의 파워아워를 예약하십시오. 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3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지배적인 목표, 당신의 북극성 목표를 적으십시오. 둘째, 매일 실천할 작고 구체적인 행동, 당신의 첫 번째 성공 방아쇠를 정하십시오. 셋째,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첫 번째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이 오늘을 돌아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행해 왔습니다. 당신은 과시가 아닌 진전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꾸준한 행동을 통해 모멘텀을 쌓았습니다. 당신의 내면 게임을 마스터했고 한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들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조용한 성취가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진짜 마법은 조용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길이 깊은 성장과 진정한 성취로 가득하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지, 누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고 우리는 그들의 스타일과 겉모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더 조용하고 묵묵한 길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의 컨설팅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한 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CEO도 아니었고 최고 경영진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여러 부서를 완전히 탈바꿈시켰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제품들을 출시했으며 모든 평가 지표를 압도적으로 초과 달성하는 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직속 부하들을 제외하고는 회사 내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럴이 된 링크드인 게시물도 화제가 된 테드 강연도 잡지 표지 모델로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1년 내내 일관되고 집중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제가 가는 곳마다 발견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다른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주식 종목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조용히 앉아 연례 보고서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여성 창업가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신의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에는 다른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탁월함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백 명의 조용한 성취가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성공의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찰은 여러분이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가장 요란한 성공담들은 종종 가장 따를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꽤나 대담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할 뻔했던 수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인스타그램 성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 즉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보여줍니다. 멋진 자동차, 해변이 보이는 사무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명언들. 이것들은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떠벌리던 사람이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초신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초신성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지만 그만큼 빠르게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수록 그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진짜 성공은 끊임없이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성을 가치보다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인정을 우선시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튼튼한 기초를 쌓는 대신 페인트 색깔부터 고르며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완벽한 게시물을 만드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실제로 그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쓰는 1시간은 당신의 사업을 관리하지 못하는 1시간입니다. 둘째, 집중력 비용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흐려지고 우선순위는 뒤바뀌며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비용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화려한 성공 사례를 따라 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자신만의 진정한 성공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시장, 고객, 동료들은 일마일박에서도 당신의 비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온라인에서 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침 루틴에 대해 포스팅하거나 성공의 비결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공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진정한 성공은 거대한 참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꾸준히, 뿌리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를 뻗으며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은 묘목 옆에서 셀카를 찍느라 바쁠 때, 이 조용한 성취가들은 묵묵히 씨앗을 심고 인내와 정밀함으로 그 성장을 돌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영원한 성취를 향한 자신만의 여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지만 비범한 성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딥워크, 즉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도로 집중된 방해받지 않는 노력을 말합니다. 모든 분야의 위대한 성취가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가장 큰 공통점은 IQ도, 배경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시간 동안 깊고 집중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딥워크를 하는 동안 당신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작업에 강렬하게 집중하면 뇌의 신경 경로가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미엘리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낡은 구리선을 대신해 뇌 속에 초고속 광섬유 케이블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딥워크에 몰입할 때마다 이 신경 경로는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며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딥워크 상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제부터 딥워크를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딥워크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요소, 즉 환경, 시간,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간 관리자였던 루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력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메일, 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로 가득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2시간을 파워아워로 정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오직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만 집중했습니다. 휴대폰도, 이메일도, 어떤 방해 요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에 몰두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녀는 부서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그녀는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버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타임 블로킹으로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 아침인 당신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디버크 성소입니다. 둘째, 당신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가능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닫아두세요.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디버크만을 위한 특정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집중력 근육을 훈련시키십시오. 처음에는 30분의 방해 없는 작업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45분, 1시간, 2시간으로 늘려가십시오. 다른 모든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루에 단 4시간만 일하면서 100만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그 4시간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서핑, 잡담 없이 순수하게 방해받지 않는 디버크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만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작업을 전환하고 알림에 반응하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3분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작업을 전환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고 있습니까?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1시간의 디버크가 3시간의 얕고 방해받는 작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지키듯 자신의 집중력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력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통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디버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집중력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꾸준히 그 자리에 나타나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속적인 성취의 토대라고 여기는 조용한 성공의 5가지 기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연구한 모든 위대한 업적을 지탱하는 내력벽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것과 전략적인 것을 혼동합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전략적 사고는 매일 스스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가? 체스 마스터의 사고방식이라는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스 마스터는 다음 한 수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체 게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패턴을 읽으며 도전을 예상하고 여러 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매주 전략적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움직임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타고나는 기술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근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규율 잡힌 실행력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꿈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아이디어는 흔하지만 실행은 드뭅니다. 그리고 규율 잡힌 실행력은 다이아몬드만큼이나 희귀합니다. 성공은 루틴을 사랑하고 예측 가능성을 사랑하며 특히 하기 싫을 때에도 매일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규범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약 3만 5천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시스템과 루틴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상적인 결정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운동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껴둡니다. 규율 잡힌 실행의 핵심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이고 응용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학습을 격렬한 스포츠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해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배운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평균적인 CEO는 1년에 6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 넘는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락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네 번째 기둥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네트워킹 파티나 명함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깊은 관계 자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 은행 계좌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입금을 합니다. 가치를 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을 공유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소개해줍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정의나 인연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개인적 탁월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10센트짜리 사고방식으로는 100만 달러짜리 사업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이 다섯 기둥이 함께 작동할 때 막을 수 없는 힘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성공과 지속적인 성취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가장 큰 전투는 시장이나 경쟁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귓가에,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의 내면의 게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비범한 성취가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재능도 자원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집중하고 결단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키워지는 것입니다. 저항과 압박,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 당신은 상황에 맞춰 기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성 지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이 진정으로 뛰어난 분야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성공 방정식을 이해합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당신의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능숙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판단 없이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런 다음 상황을 재구성하십시오.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에 기반하여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면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뇌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아닌 성취를 위해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성공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죽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성취가들은 좌절이 멈춤 신호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고무공 원칙입니다. 더 세게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 오릅니다. 좌절에 직면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이용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조용한 성가들은 좌절에서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마이크로 습관 방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큰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한 문장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통의 영업 전화를 거십시오. 몸매를 가꾸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의 푸시업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 작은 약속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모멘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거의 한 문장,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푸시업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라면 의식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매일 아침 성공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10분간 전략적 침묵의 시간을 갖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최소 20분 운동하고
그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면 그것은 개선됩니다. 하지만 결과만 측정하지 말고 활동을 측정하십시오. 은행 계좌는 당신의 재정 습관의 후행 지표이고 체중은 건강 습관의 후행 지표입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일 활동을 측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성공 원칙 중 하나인 조용한 행동의 복리 효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극적으로 과대평가하지만 1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극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홈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주 꾸준히 쳐내는 안타에 관한 것임을 압니다. 매일 단 1%씩만 개선된다면 1년 후 당신은 37배 더 나아질 것입니다. 365%가 아니라 37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이룰 모든 주요한 성취는 당신이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취했던 작은 행동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성취가들은 절대 2번은 놓치지 않는다는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루를 놓치거나 운동을 거르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2번 연속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원칙, 전략, 통찰은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영감을 받은 채로 있다가 결국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범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성공으로 가는 조용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열고 내일 아침 당신의 파워아워를 예약하십시오. 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3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지배적인 목표, 당신의 북극성 목표를 적으십시오. 둘째, 매일 실천할 작고 구체적인 행동, 당신의 첫 번째 성공 방아쇠를 정하십시오. 셋째,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첫 번째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이 오늘을 돌아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행해 왔습니다. 당신은 과시가 아닌 진전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꾸준한 행동을 통해 모멘텀을 쌓았습니다. 당신의 내면 게임을 마스터했고 한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들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조용한 성취가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진짜 마법은 조용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길이 깊은 성장과 진정한 성취로 가득하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